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간주 상속 재산 중에서도 제일 활용도가 높고 요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신탁 재산,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트러스트 제도라는 것이 절세 수단으로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아, 변호사님, 뭐 신탁도 모르겠는데 유언 대용 신탁은 뭐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탁이라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갖다가 은행 같은 데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탁을 하는 사람이 신탁자. 그죠? 이 재산을 신이요. 믿을 신. 이 탁. 이게 위탁한다. 위탁. 그죠? 이 믿음을 위탁하면 이거를 수탁. 받을 숫자. 이거를 위탁을 받는 자, 수탁자가 있어요. 이 수탁 대부분 누가 한다? 이게 기관에서 하죠. 무슨 금융기관 같은 데서. 그죠? 그래서 이게 신탁회사.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그럼 재산은 넘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재산을 어떻게 마지막에 처분을 하느냐, 이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일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 변호사님, 아니 상속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웬 신탁이에요? 여러분도 유언으로 던질 거냐? 그 다음에 이런 신탁회사에 넣었다가 물려줄 거냐? 이 차이. 이런 이 수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제대로 된 상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탁자와 수탁자, 신탁회사가 있으면 수탁자가 이제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맡겼으면 월세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수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자. 수익자가 뭐 신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수익자가 나한테 월세 주시오 하는 권리가 수익권이에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단어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산을 이렇게 넘기는 재산이, 그죠? 이게 상속 대산 재산일 거 아니에요. 상속 재산을 갖다가 이게 위탁을 해서 신탁을 해서 맡겨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신탁자가 돼 가지고 신탁회사 같은 수탁자한테 재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 수익권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월세 주세요라고 하는 이 수익권이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을 누군가한테 주는 이런 거, 이게 간주상속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간주상속 재산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보험금, 뭐 퇴직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언 대용 신탁을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수익자, 요 수익자가 있잖아요. 수익자가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수익자가 사망을 하면 다음 수익자로 또 넘어오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1번 수익자 끝나고 나면 2번 수익자, 3번 수익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신탁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신탁은 뭐냐면 이렇게 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요거 사망하면은 이게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신탁회사, 수탁자한테 가 있다 해서 이제 이제 신탁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 재산의 기한 급부를 청구한다. 그래서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수익자가 수익권을 통해서 수익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재산 전체 신탁 재산을 이렇게 반환해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반환받는 이 모든 걸 하는 것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유언 대용 신탁을 보게 돼요. 유언 대용 신탁. 앞서 설명드렸다. 이게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언이라는 것은 요식행위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유언이라는 건 형식을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을 할 때는 뭐 자필 증서다, 공증 증서다, 뭐 비밀 증서다, 뭐 온갖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무효가 되기도 쉽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언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뭐 처분, 관리인 뭐 이런 거 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언의 어떤 장점들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신탁의 형태를 빌어서 유언의 단점을 커버하는 그게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이 유언은 그냥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좋은 점이 많겠죠. 그죠? 왜죠? 계약은 아시다시피 양당사자가 서로 정하는 거야.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 계약 조항을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절차와 방식이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채로운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언은 취소가 철회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한데 얘는 해지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요게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절차 방식이 간편한 반면 해지 등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는 게 아주 좋은데 그래서 재산관리 승계를 매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딱 던져놨기 때문에 피상속인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다 강제 집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일로는 못해요. 왜? 요거는 수탁자, 신탁회사의 재산으로 이미 명의가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열로 집행이 못 들어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신탁회사는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우리 신탁회사로 수탁자가 넘어왔어요. 수탁자로 넘어왔어요. 등기가 되니까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인데 미리 이동을 했고 수탁이 된 다음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서 밖으로 공시가 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그 전에 지정해서 아예 수익자 지정 자체가 1년 이전이 버리면 사망시로부터 1년 이전이 버리면 이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대상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은 형태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이제 받아야 될 분이 있죠. 자, 보시면은 이분이 사망을 하니까 이분이 주로 상속인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뭐 사리분별이 좀 떨어지거나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어리다. 이러면 어때요?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운용하고 거기서 비용 조금 받고 이익은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태는 어때요? 이익만 주다가 얘가 성인이 되면 물건을 완전히 넘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익만 주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의 자녀한테다가 또 이익을 넘겨줄 수도 있고 아주 다채로운 형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생전에 수익만 받고 상속인의 법정 상속, 이 친구의 또 아들한테로 넘겨주는 방식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생전에는 신탁자가 수익을 계속 받고 돌아가시면 수익권을 이때 넘겨주거나 돌아가시 전에는 계속 받고 있다가 이 돌아가시고 나면 수익자가 일로 됐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한테 그냥 재산을 넘겨준다거나 아주 다채로운 형식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전에 재산 관리를 수탁자가 명의만 가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는 걸까지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신탁자가 계속하고 명의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채롭게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상속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트러스트 제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러스트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러스트 제도는 상당히 뭐 복잡하고 또 미국 변호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중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리빙 트러스트, 그다음에 취소 불능 트러스트, 그다음에 자선 잔여 신탁, 그러니까 자선 활동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이 신탁을 통해서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랜터 트러스트, 뭐 각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리빙 트러스트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유언이라는 게 절차가 복잡하고 요식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 유언 검증을 위해서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까다롭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이 유언 진실을 되게 한 거 맞냐, 이게 정확한 거 맞냐, 이 말이 다 이해하고 한 거 맞냐, 서류 어디 있냐, 증인 어디 있냐, 이거 엄청 프로베이트를 까다롭게 한대요.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에다 던져놓으면 이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유언 대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편하게 수혜자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절세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탁자가 최초에 3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수탁자한테 넘겼다가 수익자한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6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가 판매를 할 때 9억이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초 매입은 3억이었죠. 그런데 수익자가 파는 처분 가격은 9억이죠. 그러면 양도세를 6억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사망해서 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가 받은 때를 취득단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억에서 9억. 그래서 이 차액이 3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본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는 게 있대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 트러스트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소 가능 트러스트와 비교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아까 그 이야기했던 확정적으로 재산이 수탁자한테 넘어간다. 이게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일로 공격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방어가 되니까 안정적으로 재산 보호가 된다라는 것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에서 수혜자는 확정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확정.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고 수익자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막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제 신탁회사 자산으로 이렇게 확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수탁자한테로 넘어가 있는 이 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좋죠. 살아생전에 부동산 큰 거 하나를 수탁자한테 넘겨놓으면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에서 그 부동산을 빼니까 상속재산이 축소되겠죠. 그죠? 상속재산을 줄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전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 그리고 좋은 점이 그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만약에 생명보험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보험 이 트러스트,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넣으면 생명보험금이 일로 넘어가 있어서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생명보험금만큼 빠지니까 상속재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생명보험 트러스트까지 미국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 이제 프로베이트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재산을 이전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미국의 트러스트 신탁 제도를 이용한 절세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입니다. 이거 가지고 과세관청과
많이 싸웁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